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이 설레어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트쇼입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비트코인 3만 달러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야, 무슨 일일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기뻐하면서 영상을 내보내드리면 그 다음날 쫙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알아서 대응하세요. 자,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3만 41달러.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더리움은 1924달러, XRP 51.6센트, 칼다노가 40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지코인도 8.4센트, 쭉쭉 다 전반적으로 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달려가야지 다른 코인들도 쫓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알트코인들은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혼자 갑자기 먼저 출발을 하는 걸까요? 방아쇠도 아직 안 당겼는데 반치가 아닌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4월 12일에 발표되는 CPI,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번에 발표될 CPI 수치가 6.0 정도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좀 하향 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5.2%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다. 기대하는 상황이 뭐죠? 연준의 피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동결,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5.2% 정도로만 발표가 된다면 연준에서의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떨어진 하락폭을 보면 0.6% 하락, 0.6%, 그리고 0.1%, 0.4%였는데 이번에 5.2% 기대하는 대로 발표가 된다면 0.8% 하락입니다. 가장 큰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여준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너무 과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수치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이고 있다. 생활 속의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다라는 걸 예전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인플레이션 꺾인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연준의 금리 동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금리 인하,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급격한 상승으로 코인 떡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는 완화 정책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 함께 주목해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차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어 마켓은 연준의 금리 정책의 피봇 후에 일어났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베어 마켓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겠다. 하락이 뒤따른다. 떡락한다. 이러한 주장인 겁니다. 예전의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S&P 500인데요. 여기 진한 남 색깔이 S&P 500.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이 연준의 기준금리 0%까지도 갔다가 올렸다가 다시 0% 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가파르게 거의 수직 상승을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피봇을 한다면 여러 번의 피봇이 있었습니다. 피봇이란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후에 큰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피봇을 하고 나니까 후에 하락이 있었고 바로 하락이 있었고 피봇을 하니까 또 하락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아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런 큰 하락이 있었다. 최근 하락은 코로나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35%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58% 하락이 있었습니다. 피봇 후에. 그런데 피봇 후에 대략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긴 시간 후에 이런 큰 하락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내년이나 내년 말쯤 바닥을 이거 갑자기 불안해질 수가 있지요. 이걸 너무나 무게 있게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에는 불문율처럼 연준의 금리 후에는 베어마켓이 찾아온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큰 하락이 있었는데 35%. 그런데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본다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하락은 굉장히 하락의 폭이 깊고 조금은 길게 갔죠. 고점 대비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하락이었다. 2000년 초반에 있었던 하락, 이때 피봇을 하고 나서 여기서 피봇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큰 하락이 있고 회복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989년도입니다. 이때 피봇을 하고 나서 S&P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하락을 했지만 피봇을 했을 당시보다는 높습니다. 고점 대비 15% 하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시할 만한 하락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피봇을 했을 때 27% 하락을 했지만 곧바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JP 모건이 며칠 전에 이 연준의 피봇에 뒤따른 하락, 이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리세션 바로 전에, 프리 리세션의 피봇은 이러한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사이클 중간에서의 피봇은 별 상관없이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며칠 전에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표를 좀 보기 쉬운 지표를 한번 보자면 이 회색깔 구간이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바로 전에 피봇, 이때는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됐죠. 리세션 바로 전에 피봇,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짧았고 리세션 바로 전에 피봇,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봇, 여기도 피봇이죠. 급격히 올라가다 뚝 떨어졌을 때 이때는 이 리세션 사이클의 중간입니다. 이때는 그냥 쭉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피봇이 있었는데 이때도 상승. 여기 피봇에서는 한참 뒤에 살짝 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 우리가 리세션을 곧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리세션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지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리세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번 연속의 GDP 하락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게 리세션입니다. 여기 어디? 큰 하락을 했던 구간. 어쩌면 우리가 리세션을 벌써 지나버렸을까? 아니면 리세션일 수도 있는 구간을 쫙 억지로 잡아 늘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연준의 피봇 후에 리세션이 오면서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연준이 돈을 막 찍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후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역시나 그 시장의 어려운 순간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에서 초강경 대응을 하느라고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에 의한 리세션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해결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소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이때 2020년에 너무나 많이 과하게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을 맞이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은 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계획대로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돈은 계속 찍어내야 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은 또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처럼 조정을 해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인플레이션만 수습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방향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5.2%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수치가 갑자기 6% 다시,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수치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 컨트롤하는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렇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자빠져 나가니까 돈을 풀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의 가격, 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 인플레이션이 꺾여야만 우리들의 코인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CPI 발표 하루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함께 현재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인플레이션 수치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우리들의 코인 달려갈 수 있도록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